바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4월 4일이니까 4대4 기각 아니냐. 파면 안 하면 불복 저항하겠다. 파면이 당연하다는 민주당 얘기까지 180도 갈리고 있는 전망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지 111일 만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꽤 지나서 오늘이 딱 38일 만인데요. 이렇게 탄핵 심판이 결국 종결됐고 결국 기다리던 4월 4일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앞서 현장을 다녀왔지만 헌법재판소 내부 규리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탄핵 선고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미칠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여당 지도부는 이제는 승복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회를 잡아서 그런 일 없이 이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4월 4일 결정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선고를 잡힌 것이 좀 기각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인용에 좀 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인용과 기각 각각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에 준비하고 계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 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도 뭐 인용일지 기각일지 각하일지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그걸 언급하지 않겠다. 뭐 지도부로서의 말조심 뭐 이런 거 신중함도 있을 텐데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할 것이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승복할 수밖에 없고 또 승복하자는 제안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승복합시다라는 이제 제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정치권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제 당사자는 뭐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정치권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금 각자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대로 혹시나 원하는 결과 안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사회적 혼란 또 심지어는 뭐 그 폭력적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자가 할 일은 정치권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승복하자라고 렛츠로 이렇게 해서 각자 따르는 정치권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할 일이고 예측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인 것이죠. 또 예. 희망과 기대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희망과 기대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 뭐 사실 일찌감치 선고를 준비했던 경찰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그대로 저렇게 진공 상태 거의 차벽과 차벽 경찰 버스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동안 뭐 지휘자를 포함한 국회의원들도 쉽게 본인 집회 장소를 잡지 못할 정도로 경찰 치안과 경계 경호가 강화가 됐었는데 잠시 한번 보고 왔어요. 승복 메시지. 야당은 왜 헌재를 겁박하냐 뭐 이런 취지의 권성동 대표 얘기했다면요. 성춘 부의장님. 예. 근데 저는 오늘 여러 예상도 있지만 제일 눈에 떴던 게 뭐냐면 과거에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 미임명 상태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 의롭지 못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기각 때는
국민적 불복운동 미리 공표해야 된다. 꽤 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헌법 체계 안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다만 박홍근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기각이 4대4로 나온다면은 아마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5대3으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물론 투입됐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5대3의 기각이 나오게 되면 그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린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9인 체제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8인 체제에서 5대3으로 기각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런 혼란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대3 기각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5대3 기각이 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아마도 말씀드린 그 혹시나 5대3이 됐을 때 마은혁 미임명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성침 부장 말씀처럼 뭐 기각과 각하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굳이 과거 민주당 지도부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이 뭐 불복, 저항, 불의 뭐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뭐 지금 모두가 어떤 정보를 얻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박홍근 의원 역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5대3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아마 사회적 혼란이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여야의 이제 앞으로의 관측 전망을 나눠 보겠지만 사실 그 탄핵 심판 초창기에 초반부에는 국민의힘 여권에서 헌재에 대한 압박과 비판이 좀 많았다면 이제 가면 갈수록 혹은 변론이 끝난 뒤에 심리가 좀 늦어지고 선거 날짜를 미처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야당에서 뭔가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 진행될 때는 우리가 적법 절차를 보장하라, 방어권을 보장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권에서 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변론은 KTX급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선고에 왔더니만 종착역에 와서는 이제 비둘기호급으로 지금 가는 이런 정말 우픈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무슨 근거가로 얘기를 하는지 민주당이 오히려 급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는 5.18, 4.19와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 출신 광주광역시 현역 시장인 강기정 시장은 어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불복은 내란 유발이란 피켓을 들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본인들이 재판을 결과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란을 사실상 선동하는 겁니까? 저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박홍근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6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용을 해달라라고 하고 그 외에 이른바 보수적인 어떤 색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3명은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2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또 하나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이 2가지 키워드로 탄핵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은 인용 안 하면은 당신들 헌법재판관 탄핵이야라는 소리를 애둘러가지고 했는 건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은 저는 더 이상 나아갈 선을 넘고 있다. 이제 그만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승복과 불복 여러 가지 말,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니까 뭐 대표성 있는 발언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벌써부터 승복이니 불복이니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선거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동안 가설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건 현재 8명의 재판관이 5대3으로 나눠서 이른바 데드락, 교착 상태라는 이 관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진짜 5대3인지 뚜껑을 열어보면 5대3이 맞는 건지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이었나요? 한덕수 총리의 5대2대1 그러니까 7대1 기각을 맞췄었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파면 여부는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 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절차적인 불공정, 불법, 위법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7대1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민당 의원분들이 뭐 제가 헌재하고 내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내통한 사람은 민당과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아마 민당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4일 여기 보면 그 달력에 드디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 그 뭐 박대출 혹은 윤상현 뭐 여러 의원들은 아예 숫자를 맞춰서 4월 4일에 4대 선고 날 거다. 당연히 기각이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최윤정 변호사님. 헌법재판관들도 여론과 밖의 상황들에 많이 민감하고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뭐 쌍탄핵, 줄탄핵 이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고날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윤상현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뭐 언론계에서 떠도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을 했던 박찬대 현재 원내대표가 그 8분의 헌법재판관님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그중에 조한창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 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의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복형, 정영식 두 분을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의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을사오적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에 대해서 본인들 주장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문영배 소장 대행에게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인 것이고 지금 윤상현 의원도 그런 배경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잘 마친다고 해서 윤문어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하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가진 철학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예측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접하고 예. 민주당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급발진적인 이런 발작적 발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 그렇게 헌법재판소 잘한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180도 돌변했는 이와 같은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쭉 이 계엄정국부터 탄핵, 헌재 심판 쭉 지켜보셨는데 개인적으로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4대4 내지는 5대3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제 주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복귀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4대4, 5대3. 맞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건 뭐 맞히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죠. 중차대의 문제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 발언 중에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김준욱 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아까 같이 보시면 윤상현 의원이 얘기는 헌법재판관들이 원래 4월 18일 이후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고 뭔가 줄탄핵, 쌍탄핵 이후에 헌법재판관들도 이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아까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윤상현 의원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런 말씀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부분을 진행할 때 헌법, 법률, 그리고 재판관 개인의 양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법률적 심사 또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판단을 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마치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을 한다. 이것이 유죄라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상황 속에서 파면에 이르는 상황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이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근거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헌법재판관들 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설마 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윤문호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저기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뭐 그 몇 번에 걸쳐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4월 11일을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지금 오늘 4월 4일 날 전격적으로 선고일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윤상현 의원을 감싸고 두둔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아무도 오늘 선고 날지 몰랐잖아요. 다 갑자기였기 때문에 뭐 파면 여부가 어떻게 될지 혹은 선거 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왔던 헌재 처장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는 어제 이른바 민주당의 뭐 입법폭주라고 해서 국민의힘 주장들을 그러면 대통령 대하는 재판관 임명을 못하되 임명을 안 하면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 혹은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 그 전에 임기 연장법 하는 부분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헌법재판관 8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게 윤상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4월 4일 11시. 그런데 윤상현 의원 말고도요. 주진우 의원도 4월 4일 선고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조금 전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4일에 선고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끌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끈 겁니다. 저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토론 과정에서 그게 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위반을 계속 세게 지적하는 재판관들이 있으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반대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그동안 빨리 선고를 하려다가 미룬 이유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는 탄핵 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천 부위원장님, 주진 의원이 최근에 자주 썼던 얘기 중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뭐 가운데점을 맞추는 헌재 기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무죄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작용 반작용으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 아니더라도 기각 각하의 길을 주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을 심판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의 여러 그 발의한 법안 내용이나 그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사실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마구마구 발의하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신박한 의견을 냈죠. 거기에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정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더 이상 끌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 구성 자체가 뭐 정쟁의 기본 소용돌이수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헌재 자체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상대적인 판단이다, 작용 반작용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뭐 이게 위헌 위법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만약에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서 정권을 잃게 되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사실은 뭐 법안 내용이나 아니면 행정부를 이끄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기본 사회를 구현하려고 여러 번 헌법 개정도 하고 법안을 마구마구 내고 헌법 개정 없이도 법안으로서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하게 되고 이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겠지만 일부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의 헌법 재판관이 옆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아마 그 의견이 바뀌는 과정에 저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진우 의원의 추측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5대3이든 4대4든 아니면 6대2든 어쨌든 결론이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각 정당의 관계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대 이거 불복하자 이런 의견들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윤 부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5대3으로 전망합니다. 5대3이요? 왜냐하면 5대3의 이제 그 상황을 다들 예측을 하셨고 지체 없이 말씀하시네요. 5대3 기다렸다는 듯이. 5대3인데 이것을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이게 5대3 마흔역 재판과 미임명에 따른 나중에 후속 뭐 후유증 때문에 예. 5대3에서 6대2든 4대4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가라고 해서 상당히 설득 작업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4월 11일쯤으로 아마 데드라인을 정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4월 4일로 전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설득 작업이나 그런 조율 과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격적으로 잡았다. 따라서 5대3으로 그냥 선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 의원 내용을 한번 다시 자막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몇 가지 주장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마은혁 후보자 왜 임명하냐를 얘기할 때 여당에서는 반면 문영배 권한대행을 압박했거든요. 왜 선고를 안 하냐.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선고를 막으려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4월 4일로 잡았고 이게 지금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주의원의 전망입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4월 4일로 갑자기 잡혔다는 것 자체가 저는 5대3 대드락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4월 4일로 선고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대 해봐야 6대2, 7대1이나 저는 만장일치 여전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마치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그 결정을 항상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조항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윤상현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 잘못됐다. 하지만 지금 탄핵 소추,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차기 정부,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는 전혀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말하는 반작용 역시 지금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저는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정치적 균형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8대0을 예상합니다. 작용, 반작용 이런 균형 말도 안 된다. 여기 계신 두 분은 뭐 4대4, 5대3 기각 말씀하셨고 뭐 김진욱, 성춘 두 분도 아마 8대0, 6대2 정도에 대한 파면 정도를 전망하신 듯 점친 듯 하신데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잠깐 오전 10시 40분에 정청래 의원의 선고기일 SNS 글 금요일 11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조통 박균택 의원이 사실은 선거날 잡히기 전에 11시에 그러니까 4월 4일 11시라는 공지가 나오기 전에 어떤 전망을 했었냐면 지금 이게 미뤄지는 게 인용 6명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5대3 가능성 위험한 상황이다. 오전엔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민주당은요.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전 9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헌법유린 민주파괴 한덕수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헌정 파괴 중단하고 내란 사태 종식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십시오. 현재 선고 만장일치 주장하시나요?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파면 선고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몸속에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화면 그대로예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여러 규탄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는 규탄 집회를 긴급히 열었는데 물론 뭐 극도의 보완이긴 합니다만 헌재가 언제 선고 날을 잡을지 전혀 민주당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알았던 분이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 기일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잡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무슨 뭐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기일이 지정될 때도 그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지정될 때도 그렇고 아무도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내부에서도 정확한 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행동들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아침에도 정부 종합청사 앞에 가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 상황이 끝나고 난 직후에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머쓱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고 기일을 빠르게 지정해 준 것 저는 뭐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이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치적 균형을 맞춰주는 것 정치적 균형은 국민들이 맞춰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자고 우면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잘라서 보면 만장일치, 8대0 전원일치를 확신한다는 박찬대 원내대표 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헌법 지켜라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박균택 의원의 말 들어볼게요. 5대3 가능성 위험하다. 그럼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선거날 잡히니까 지금 전원일치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지 내부에서도 불안하고 초조하니 5대3 가능성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야 보수 진보의 균형이라도 맞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서울청사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민주당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임명하라, 내일 당장 선고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내일 당장 임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임명하면 어떻게 되죠? 변론 재개돼요. 변론 재개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언제 선고될지가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앞에 내일 당장 선고하라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속내는 그 박균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5대3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뭐냐? 마은혁 우리 구원투수가 있지 않냐. 어떻게든 해서 구원투수에서 꽂아 넣어야 된다.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하니까 뒤통수 맞은 듯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다 근거가 확실한 정보들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취하는 과정에서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일종의 여론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오전까지만 해도 선거날이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 기류는 이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성춘 부장님 지금 아까는 국민의힘에서는 4월 4일이니까 4대4 기각이다. 뭐 SNS에 약간의 챌린지도 하던데 민주당은 또 12.3 계엄 선포 이래 123일째 선고 환영이다. 이런 SNS 글을 썼더라고요. 뭐 이제 각자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오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거라는 걸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 민주당이 뭔가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듣고 5대3이다, 불안하다. 이것 역시 낭설인 겁니다.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거고 그냥 예측의 영역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줄곧 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임명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예. 또 빨리 임명하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국정 중단 상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명하라고 한 거,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냥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흔역 재판관을 제가 어제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마흔역 재판관을 지금 임명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말고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고 변론 제기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5대3이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했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 기일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이전에 좀 더 연장이 되고 좀 더 계속 길어진다면은 대체 왜 이런 것이지? 우리도 내부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예측의 영역에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4월 4일로 잡혔다는 것은 민주당이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123일째에 8대 0의 선고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전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국무위원 가운데는 뭐 거의 유일하게 그 일부 언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기각과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있다면 또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데 김문수 장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고 이게 줄탄핵 위헌적 발상이자 이런 발언이라고 했습니다.